오늘은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랠리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휘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발단이 됐는데 김종학 특파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나온 온건한 7월 물가지표에 대한 안도감에 더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하 언급이 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장 후반 상승폭을 다소 줄였음에도 S&P 500과 나스닥이 기록을 경신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을 뜯어보면 오늘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9월에 50bp, 즉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시카고 상품거래 소의 패드워치, 즉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월가 트레이더들이 예상하고 있는 9월 25bp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을 키웠습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탄탄한 경제 구조를 반영할 때 너무 제약적이고 과도한 긴축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경제 모델을 적용하든지 150에서 175bp, 즉 1.5%포인트에서 많게는 1.75%포인트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3번 이상의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됩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이 이미 행동했어야 된다고 보는, 즉 금리를 내리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달 초 논란이 된 7월 고용보고서의 대규모 하향 수정 사실과 관련해서도 연준이 7월 회의 전에 알았다면 6월이나 7월에 이미 인하를 했을 수 있다면서 50bp는 내려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새로 지명한 미 노동통계국장의 과거 발언 가운데 월간 고용보고서 발행을 중단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이러한 새로운 인사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과도하다면서 통계 지표의 신뢰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케네디 센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정말 무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차기 의장을 조금 더 빨리 지명할 것 같고 3명에서 4명으로 후보를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베선트 장관이 말한 11명보다 크게 후보를 좁혀서 당초 5월 정도 내년 5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파월 의장의 뒤를 밟게 되는 그림자 의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준 주요 인사들은 여전히 신중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스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서비스 물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고, 매파적 발언을 주로 내놓고 있는 라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한 번만 금리를 내리면 충분하다라면서 현재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간 내에서도 다소 다른 입장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큰 비난을 받았던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면서 데이비드 메르클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빌려보면 가을께에는 소비자들이 관세 영향으로 3분의 2 정도의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근원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3.2%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인하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링 리더 자산 책임자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처럼 9월에 빅컷도 가능하다면서 힘을 싣고 있고, 비모 캐피탈 마켓도 파월 의장이 얼마나 큰 폭으로 인하를 단행하는지 현재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의 인적인 교체가 다가오는 가운데 시장은 기대감에 보다 힘을 싣고 있고, 오늘 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은 중소형주 중심의 랠리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내일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에 본격적으로 관세가 반영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음 주로 다가온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베선트 장관의 주장에 어떠한 응답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